네, 오늘장 스페셜 시간입니다. 이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통가에요. 이 따뜻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과도 맞물려 있고 코로나19 수혜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도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데 과연 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 그 아까도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의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뭐 빠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유례 없는 아마 골디락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할 뿐더러 재정 지원도 밑받침되고 있는 상태에 경기 회복 속도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속보치가 나왔죠.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1%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수출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저는 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부분이었는데 수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역시나 그 내수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내수주 중심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뭐 유통 강자인 롯데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핫 이슈죠. 요즘에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 GS 리테일 이 합병 소식 때문에 내년 7월에 과연 또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내수주 중심의 어떤 그 이런 소비재 중심의 어떤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금방 말씀드렸던 GS 리테일, 뭐 GS 홈쇼핑, 그다음에 신세계 라인이겠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수출 회복이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는 듯합니다. 이 내수주 기대감 이게 또 유통가에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 재편의 관심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사실 이제 이마트, GS 홈쇼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죠. 이 커머스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GS 리테일, GS 홈쇼핑 합병도 굉장히 시장에 큰 이슈였는데 누가 절대 강자가 될 것 같습니까, 팀장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유통주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 대비 대부분 공통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뭐 수혜를 독식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유통주들이 이제 골고루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진행됐었던 소비 지표들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정리를 이제 간단히 해보면 11월에 이제 진행됐던 코리아셀 페스타 사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근데 지표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카드 매출이 동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통주에는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출렁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거에 2개월 연속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표로는 9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을 넘게 되면 기준치 이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98까지 왔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최악은 확실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별 지급 예정인 그 3차 재난 지원금 그래서 전체 지급이면 이제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선별 지급으로 된다고 해도 재난 지원금의 효과는 1차와 2차를 통해서 물론 단기적이지만 검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통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또 연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오늘부터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제 소비가 많겠죠. 원래는 연말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만 이번에 뭐 수도권 2단계라든지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연말 파티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유통주에는 호재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종목을 뽑자면 그래도 이마트를 좀 대장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 홈쇼핑 업체인데
물론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만 요즘에 채널 자체가 또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 채널도 경쟁이 좀 치열하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바일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성과가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진작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체제를 구축해놨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률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의 10월 오프라인 매출은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온라인 매출은 17%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마트만 떼놓고 봐도 2% 정도의 성장은 보였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항상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컨센서스를 미달하고 기대치가 없고 이런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가 좀 우상향되면서 설 연휴에 대한 효과까지 일정 부분 받아나갈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주를 보신다면 이제 이마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을 더 꼽자면 이제 앞서도 말씀해주신 신세계인데 그러니까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 업체죠. 백화점 부분의 매출도 10월달에 4%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좀 전략적으로 쓰려는 그런 액션들은 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급등했던 화장품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지만 중국 소비주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 아직은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는 유통주면서도 이제 면세점 관련된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끌고 나가시기에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권 평론가님께서는 수출 지표에서 유통주의 모멘텀을 찾아주셨고 소비 지표, 소비 심리 개선에서 유통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마트가 온라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꼽아주셨고 권 평론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이 두 종목을 비교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솔직히 예. 유통주 얘기하면요. 네. 떠오르는 거는 SK예요, 사실. SK.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뭔가 왜 다른 걸 SK 일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왜 SK가 보면은 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우리 시장에 이제 진출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파트너를 맺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통은 춘추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예, 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누구랑 손을 잡을까? SK랑 이제 손을 잡았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전산화된 그 데이터와 아마존과의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 부분, 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11번가, SK 플래닛이죠. 11번가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아마존과의 SK텔레콤의 미락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통시장에는 과거의 전통 강자죠. 롯데냐 신세계냐 이러는데 이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전자상거래 쪽에서 굉장히 뒤처졌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그나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트 이제 신세계 아니면은 이번 새로운 강자인 이런 어떤 SK 플래닝, 그러니까 SK텔레콤이겠죠. SK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새로운 유통의 강자가 SK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시각청에서 SK텔레콤도 이제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한 종목도 아마 같이 좀 폭 넓게 아직은 아니지만 폭 넓게 네.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빅메가급의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번이냐 2번이냐를 말씀해 드렸는데 질문 드렸는데 3번 SK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핫 이슈가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 그러면 유통주를 매수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키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하고 사실 뭐 전통 유통주냐 새내기 유통주냐 이런 부분에서 새내기들이 그 사실 이제 전통에서도 온라인 많이 이제 등에 업고 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의미가 구분을 좀 지을지 그런 의미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마트도 이제 전통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많이 강화했기 때문에 구면서 신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마트가 복합적인 모멘텀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유통주를 매매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단기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유통주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뭐 제약주처럼 이렇게 성장이 막 부각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더라도 완만하게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져도 완만하게 좋아지고 주가도 완만히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주가 지금 1차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내가 가져갈 생각으로 매수를 하셔야지 뭐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겠다 이러실 생각이시라면 이제 제약주라든지 IT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만 유통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해외 부분에서 포커스를 찾아보면 결국은 지금 유통주를 얘기하는 이유가 연말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아까 이제 제가 국내 지표를 예를 들었지만 해외에도 지표가 좋아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 좋았어요. 전년보다 확실히 확대가 됐고요. 중국 관군제에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미국과 중국의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주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주도 그중에 포함이 될 거고요. 미국의 소비가 확대된다면 미국 OEM 관련주, 뭐 예를 들면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연말에는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주를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 소비에서 포커스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주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유통주 보려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신과 구가 같다. 요즘에 살려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연말 유통주가 괜찮다라는 의견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피셜 시간 만나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오현진 팀장 두 분의 자세한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